그래? 요즘 사람들이 MBTI에 많이 열광하고 있어요. 최근에 입사 시험에서도 MBTI를 보고하게 하고, 특정 성격 유형은 우리가 뽑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소개할 때 꼭 MBTI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MBTI에 열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MBTI에 열광할까요? 이제 내 성격이 어떤지 이렇게 알아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MBTI 성격으로 그 하나로 저는 ENFP예요 하면서 저를 표현할 수 있어서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쉽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의 MBTI 유형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뭔가 우리가 궁금해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 걸 좀 이해하면서, 아, 나랑 얘랑 왜 잘 맞았지? 아, 쟤랑 나랑 안 맞은 이유가, 아, 이렇게 되구나 하면서 MBTI를 보면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MBTI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MBTI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의 어떤 특성이나 인간관계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특히나 MBTI의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MBTI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이제 MBTI가 막 이렇게 붐을 일으키기 전에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혈액형이 뭐야, 별자리가 뭐야, 이런 걸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뭔가 유형별로 사람을 나누고, 또 자기를 또 어딘가에 포함시키고 했던 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생각나는 게 태양인 이재마 아시나요? 우리 체질로 사람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때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죠, 옛날부터. 맞아요. 근데 보면 막 혈액형은 O형 성격은 이럴 거야, B형 성격은 이럴 거야, 그렇게 해서 혈액형은 4가지나, 그리고 별자리는 12가지로 막 나누고 해서 성격을 알아보는데, 이건 뭔가 과학적인 근거가 왠지 모르게 빈약해 보이는데, MBTI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심리학적인 토대로 해서 만든 것 같아서, 그래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것 같아서 더 신뢰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사실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80억 인구를 16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 싶기는 해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동양이든 서양이든 역사적으로 사람의 어떤 특성을 이렇게 범주화하려는 그런 시도, 그러한 어떤 범주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예를 들면 사상체질이든, 혈액형이든, 별자리든, 이런 식의 시도는 계속 있어 왔는데, MBTI는, 그걸 또 16가지로 나누고, 그러니까 인구 전체를 그런 식으로 이제 범주화하는 그런 시도인 거죠. 사실 가능할까 싶긴 하지만 실제로 또 그렇게 나누었을 때 서로 우리 같은 유형이니까 되게 비슷하구나 이런 식으로 또 같은 범주에 속한 사람들끼리 어떤 동질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완전 같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어떤 결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되게 확인하고
이러한 MBTI 결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또 이걸 바탕으로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성향들,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그 행동적인 특징, 성격적인 특징을 그러고 보니까 되게 분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었어요.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그 그룹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또 나름의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MBTI가 어떤지 한번 찾아보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ISTJ하고 ESTJ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그리고 INTJ가 가장 적다고는 하는데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자신하고 비슷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좀 안도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또 MBTI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나름의 이유를 찾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했던 이유가 내 성향이 이래서 이랬구나 하면서 뭔가 합리화하는 그런 이유 같은 거를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나는 이런 성향, 이런 MBTI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라고 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핑계를 대게 하는 어떤 이유? 정당한 이유를 뭔가 제공해주기 때문에 MBTI를 더 선호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런 것도 없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성향을 가져서 MBTI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MBTI, 내가 ENFP니까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인과관계를 막 역으로 생각을 해서 그 속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건 어쨌든 같은 그 유형끼리 느끼는 공통의 어떤 소속감? 내가 이 유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나랑 같은 유형인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뭐, 이런 것에서 느끼는 안정감, 소속감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어떤 행동의 이유, 원인, 를, 자기 어떤 그 의식적인 측면, 내면적인 측면에 대한 성찰보다는 자기의 그냥 MBTI 이 유형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그 현상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뭐 비슷한 경험을, 그러니까 누구나 다라기보다는 어쨌든 MBTI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들을 다 했을 것 같긴 한데, MBTI 유형만으로 어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혹은 이 유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성격이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범주화했을 때, 과연 이것만으로 설명이 될까? 뭐 이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오는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안정감 혹은 뭐 원인을 찾는 것에서 어떤 단순함 이런 것들은 있지만 또 그와 동시에 이 이면이 가지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이 있을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최근에 어떤 기업에서는 자기소개서에 자기 MBTI 유형을 쓰게 하고 딱 어떤 특정 MBTI 유형을 입사해서 배제하겠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게 뭐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게 MBTI가 그걸 대변할 수 있다는 건 좀 그럴 수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특정 MBTI 유형에 적합한 직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죠. 워낙에 다양한 직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MBTI 유형만으로 그 사람을 정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랑 꼭 맞는 MBTI 유형의 사람만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꼭 필요한 MBTI 유형의 사람을 뽑는 게 좀 이상하다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사람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좀 지나치게 나누게 되면은 또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또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차별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입사하는 그런 문제도 그렇고, 또 저는 INTP인데 사람들이 거기 이제 나오는 유형에 보면은 감정이 없는 로봇 취급을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날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억울한 감정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선입견에 의한 선긋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MBTI 때문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MBTI나 어떤 이렇게 유형별로 사람을 나누는 것에 대한 그 인간들의 관심은 그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범주화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진정한 내면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 범주를 기준으로, 범주라는 틀로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그 틀 안에서만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해에 문제가 생긴, 진정한 이해에 방해가 생기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MBTI를 가벼운 이제 스몰톡,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특정한 주제가 아니라 그냥 오고 가는 이야기 정도로는 나눌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과도하게 몰입해서 오히려 다양한 집단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실 MBTI를 얘기를 했었을 때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를 알아보는 용으로 되게 재밌었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류 짓고 범주화해버리고 사람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도 뭔가 사람들은 이렇게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희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또 편안함도 있고, 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정감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MBTI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진짜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고, 또 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건강한 방법으로 잘 찾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네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진정한 이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냥 심리 유형에 대한 관심 말고도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주어진,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한, 현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의 이면에 대한, 통찰, 이면에 대한 어떤 사고를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게 진정한 이해로 이어지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